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의 핵심 문구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 한화오션 구조적 성장과 글로벌 슈퍼사이클의 교차점. 와, 굉장히 거창한데요? 네, 그렇죠. 상선 부문의 압도적인 수익성, 그리고 방산 부문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바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하나오션을 토탈 해양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아예 다른 차원의 기업으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서 2020년이 왜 하나오션에게 그냥 빚 갚고 흑자 전환한 수준,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퀀텀 점프. 퀀텀 점프요? 네, 기업의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원년이 될 것인지 그 근거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재무, 상선, 방산, 그리고 신사업 이렇게 네 가지 핵심 축으로 나눠서 그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죠. 좋습니다. 근데요, 이런 장밋빛 전망을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아니면 이건 그냥 희망 회로를 최대한 돌린 이상적인 그림일까? 그럴 수 있죠. 자료에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거대한 외부 환경 있잖아요. 친환경 규제랑 지정학적 위기. 이게 과연 하나오션에게만 이렇게 완벽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까?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연결고리의 현실성을 검증해보는 게 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하나오션의 거제 사업장이라는 단 하나의 좌표로 모여들고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료 첫머리부터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힘이 하나오션을 밀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상선 부문을 밀어주는 환경의 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방산 부문을 밀어주는 안보의 힘입니다. 환경의 힘과 안보의 힘이라. 네. 먼저 환경의 힘부터 보면 이건 제2차 조선 슈퍼사이클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국제해사기구, 그러니까 IMO의 탄소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전 세계 선주들이 오래된 배를 친환경 선박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거군요. 정부가 나서서 이제 낡은 경유차는 못 다닙니다. 무조건 전기차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네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규제가 거대한 교체 수요 시장을 강제로 만들어낸 셈이죠. 특히 자료에서는 2027년부터 LNG 운반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군요. 네, 이건 LNG 운반선 기술의 절대 강자인 하나오션에게는 그야말로 홈런을 칠 기회가 열린 겁니다. 환경 규제가 기회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위기, 즉 안보의 힘이라는 건 훨씬 변수가 많지 않나요? 자료에서는 이걸 기정사실처럼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Naval Arms Race, 해군력 증강 경쟁이 예상과 달리 좀 진정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변수는 존재하죠. 하지만 자료가 주목하는 건 단기적인 분쟁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고착화된 신냉전 구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각국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국방 예산을 늘리는 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동맹국인 미 해군이 자체적인 함정 건조나 유지 보수 역량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 수요가 이제 외부로 넘쳐오르고 있다는 점도 하나오션에겐 아주 중요한 기회 요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상선은 규제가 만든 예측 관영한 시장이고 방사는 불안이 만든 구조적인 시장이라는 거군요. 전혀 다른 두 흐름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한 기업이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거대한 순풍을 동시에 맞는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정말 드문 경우죠.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흐름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는 숫자로 증명되니까요. 2026년 재무 전망이 아주 극적이던데요. 그야말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매출은 2025년 12.9조 원에서 2026년 14.1조 원으로 약 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이 10% 가까이 성장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게 다가 아니죠.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영업이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영업이익에 있습니다. 2025년에 1.3조 원에서 2026년에는 무려 1.77조에서 1.91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와, 증가율로 따지면 최소 36.7%에서 최대 47.2%에 달하는 정말 폭발적인 수치입니다. 잠깐만요. 매출은 약 10%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최대 47%까지 폭증한다. 이건 정말 퀀텀 점프라는 말이 어울리네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은 보통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이 숫자들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도약의 배경에는 세 가지 단단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청당 가격이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초고가 LNG선 인도가 2026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이건 마진 자체가 다른 제품이죠. 네네. 둘째, 과거 조선업 불황기에 어쩔 수 없이 수주했던 저수익 일감들이 있잖아요. 이게 2025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소위 돈 안 되는 짐을 다 털어내는 거죠. 아하. 고수익 신제품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저수익 악성 재고는 다 정리되니까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결정적인데요. 상선 부분에서만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 이게 15.4%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한국투자증권 전망치를 인용한 수치고요. 15.4%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참고로 전통적인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5%만 넘어도 훌륭하다고 평가받습니다. 15%대라는 건 거의 기술 플랫폼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판다는 중후장대 산업의 상식을 그냥 깨버리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제야 그 파괴력이 실감이 나네요. 그럼 그 경이적인 수익성의 원천, 하나오션 성장의 첫 번째 기둥인 상선 부문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절대적 캐시카우라고 표현했더군요. 네,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황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이 그대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액화 시스템. 화물창 안에서 자연스럽게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는 LNG 가스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서 손실을 막는 기술이거든요. 버려질 뻔한 가스를 돈으로 다시 만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기술력이자 돈이죠. 두 번째는 공기 윤활 시스템입니다. 선체 바닥에 공기방울을 쫙 분사해서 물과의 마찰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오, 이 두 가지 독보적인 기술 덕분에 한정된 생산 설비, 즉 슬롯을 차지하려는 카타르 에너지 같은 글로벌 큰 손들을 상대로 아주 강력한 가격 협상력, 프라이싱 파워를 갖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폰의 핵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공장 같은 거군요.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드니까 그냥 앉아서 느긋하게 최고가를 부르는 고객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것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LNG선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선별 수주, 즉 아무 일이나 받는 게 아니라 비싼 돈을 내는 VVIP 고객의 주문만 골라받는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전략이 가능해진 거죠. LNG선이 현재 확실한 현금 창출원이라면 미래를 위한 준비, 그러니까 포스트 LNG 시대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기술에만 안주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입니다. 친환경 선박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HMM과 협력해서 메탄올 추진선을 인도하고요. 2026년 5월에는 세계 최초로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VLAC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암모니아 운반선이요? 네. 특히 이 암모니아 운반선은 기존 공정을 4개월이나 단축하면서 기술력을 과시했죠.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궁극의 무탄소 선박인 암모니아 추진선을 상용화해서 시장을 완전히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선 부문은 기술 초격차로 현재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 기술로 미래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정말 빈틈없는 전략이네요. 좋습니다. 상선 부문이 친환경 기술로 확실한 현금 창출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퍼펙트 스톰의 또 다른 축이 안보의 힘이라고 하셨죠. 그 거대한 파도는 바로 이 두 번째 기둥, 방산 부문에서 실현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방산 부문을 골든타임의 도래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첫 승부처가 바로 7.8조 원 규모의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입니다. 2026년 말에 사업자가 결정되는데 여기서 하나오션은 세 가지 강점을 내세웁니다. 세 가지 강점이요? 네, 국내 유일의 잠수함과 수상함 동시 건조 역량, 그룹사 하나 시스템의 전투체계 통합 시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 도덕적 리스크가 없는 클린 트랙 레코드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클린 트랙 레코드가 흥미롭네요. 자료에 따르면 경쟁사는 과거 군사기밀 유출에 따른 보안 강점과 사법 리스크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던데 그렇다면 이 수주전의 핵심 변수는 순수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서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이 문제로 확장되는 거군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을 맡기는 사업인 만큼 신뢰성과 안정성이 기술력 못지않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이 수주에 성공하면 203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는 장기적 락인, 롱텀 락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국내 KDDX 사업을 넘어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CSPS는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이건 단순히 배를 파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팀 코리아 전략으로 하나오션이 잠수함 건조를, 현대차가 산업협력을 맡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잠깐만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현대차가 등장하는 건 의외네요. 보통 방산 수주라고 하면 무기 자체의 성능만 생각하기 쉬운데 배터리 공장 같은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는 건 이제는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 세트를 팔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거의 경제 외교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잠수함을 사면 당신들 나라에 최첨단 배터리 공장을 지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제품 자체의 경쟁력도 확실하고요. 오, 세계 최장 자망 시간을 자랑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 VLS까지 장착해서 공격력까지 갖췄죠. 경쟁국인 독일이나 일본이 따라오기 힘든 토탈 패키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국가 발전 세트를 파는 방산 기업이라 정말 흥미롭네요. 상선과 방산이란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사업 기둥으로 가보죠.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미국 시장 진출과 MMRO, 즉 유지보수 정비 사업을 꼽았는데 여기서 핵심은 필리조선소 인수더군요. 맞습니다. 필리조선소 인수는 존스 액트라는 미국의 강력한 무역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입니다. 존스 액트요. 네, 그게 뭐냐면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모든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또 미국인이 운용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필리조선소 인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위한 유일한 티켓이었던 셈이네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저 법 때문에 문 앞에서 막혔을 테니까요. 네, 그 빗장을 푸는 열쇠를 산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발판으로 MSGNSA 프로젝트라는 더 큰 그림으로 나아갑니다. 한미 해양방산 협력을 통해서 2026년부터 미 해군의 MRO, 즉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미국에서 함정을 직접 건조해 납품하는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와,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입니다. 단순 제조에서 서비스로 그리고 장기 계약을 통한 반복 매출 구조로 사업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구독경제 모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중공업에서 구독경제라니?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자동차 회사가 차 한 대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평생 관리해주는 볼보 케어 같은 모델을 군함에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비슷한 개념이죠.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방식을 바꾸는 걸 넘어 하나오션이라는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제조업체에서 서비스 기업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배를 한 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모델로 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시장에서 하나오션을 평가하는 밸류에이션의 잣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정말 원대하고 침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만은 없겠죠. 모든 그랜드 플랜에는 아킬레스건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자료에서 언급된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세 가지 주요 리스크와 대응 전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고질적인 인력난입니다. 이건 뭐 조선업계 전체가 앓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자동화나 외국인 인력으로 정말 해결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 숙련공을 대규모로 활용하고 동시에 스마트 야드 구축과 로봇 자동화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사람의 손이 덜 가는 공정을 만드는 이른바 투트랙 전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공급망 못 원자재 문제입니다. 후판 가격이나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출렁일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과거와는 달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선가에 연동시키는 코스트 패스루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서 리스크를 선주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환율 변동 리스크는 선물안 같은 금융 기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칭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지정학적 변수군요. 이건 기업 혼자서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팀 코리아 전략이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대규모 방산 수출은 더 이상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가 대항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외교적 지원을 이끌어내고요. 또 국제통상법 전문가들과 함께 분쟁 예방 논리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체계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갖추고 있군요. 자, 지금까지 하나오션의 2026 퀀텀 점프 시나리오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2026년 하나오션의 기업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은 매우 논리적인 3단계 로드맵을 기반으로 합니다. 1단계는 실적, 영업이익 1.8조 원대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증명하고요. 네. 2단계는 성장입니다. 글로벌 방산과 미국 MRO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해자입니다. 해자요? 네, LNG 및 친환경 선박 분야의 기술 초격차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확고한 경쟁 우위를 구축한다는 그림입니다. 리레이팅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회사는 예전에 그 적자나던 회사가 아니구나 하면서 아예 다른 수준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한다는 의미군요. 실적, 성장, 해자. 완벽한 스토리라인이네요. 네, 바로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 컨센서스를 15만 원에서 16만 7천 원 사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말부터는 이런 변화를 먼저 감지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이른바 스마트머니의 본격적인 유입도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오늘날은 모든 이야기를 압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선업의 슈퍼사이클과 방산의 골든 타이밍이 만나는 역사적 매수 기회입니다. 아주 강렬한 마무리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검증해본 내용들이 바로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셈이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탐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료들을 다 꿰뚫어 본 후에 전문가님의 머릿속에 남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원대한 전략의 중심축 중 하나는 결국 미국 시장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모델을 넘어서 서비스 기반의 구독 경제 모델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계약 하나를 더 따내는 것 이상의 어떤 철학적인 변화를 요구하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십 년간 만들어서 파는 것에만 집중해온 거대한 중공업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인 미해군을 상대로 장기적인 서비스 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기업의 문화와 DNA 자체를 과연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앞으로 하나오션의 미래를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